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CS 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S 윈드의 경우에는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주에 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었는데, 해상풍력 업계 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답니다. 올해 10월부터 해상풍력 경쟁 입찰 공고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쟁 입찰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과연 이 보도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CS 윈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CS 윈드의 경우에는 풍력 관련 사업을 하는 거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풍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살짝 떨어졌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뭐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8월 8일 목요일에 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보자면 일단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 계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자면은 이 8월 8일에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고,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대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좀 확인해 보자면, 2030년 이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밝히고 있네요. 그래서 매년 4분기에 시행이 됐었던 이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에서 8기가와트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좀 더 밑에 내려보면은 올해 10월부터 이 공고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9월 중에 개최를 하면서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을 좀 읽어봤는데, 이 CS 윈드가 이 경쟁 입찰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입찰까지 된다고 한다면 2026년 상반기까지의 수주가 확보가 되면서 이 매출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요? 매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이 주가 상승의 여력도 보여줄 테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CS 윈드가 실제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이 IR 담당자분께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 좀 보도록 하죠. CS 윈드 오늘 주가 좀 보자면 5%, 5.2% 상승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온 모습이죠. 이 저가부는 당연하게도 보합 부근이고, 시가는 갭 상승으로 상승했었던 모습입니다. 일단 금일의 상승의 이유는 첫 번째로 2분기 잠정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이 지지율을 좀 더 앞섰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리스 테마와 실적에 대한 것이 좀 격포제로 작용을 하면서 이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일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항대 부분 같은 경우, 저는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단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여기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CS 윈드 이 상승 추세로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이 3일선과 5일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실제로 여기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 꾸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CS 윈드가 상승 추세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적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실적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는 블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블라트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 또 살펴보자면 CS 윈드의 경우에는 오늘의 흐름 개인이 25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지금 기관에서는 전부 금투,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매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개인이 지금 6거래일, 7거래일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악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니까, 소화가 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CS 윈드 좋은 흐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개인의 매도세 6거래일, 7거래일째 나온다고 했는데, 반대로 기관에서는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될 수가 있죠. 그만큼 악성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CS 윈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멘토 권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